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인장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보기 전에 핵심 이슈들, 중요한 것들 몇 개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LFG는 루나의 준비금 개념의 재단이고요. 그 재단의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 이 LFG 밸런스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의 보상을 할 준비가 되었다. 또 그 1순위가 되는 것은 작은 지갑, 그러니까 소량을 보유한 지갑과 그리고 뭐 개발자들,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부터 뭐 약간 보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한 4시간 전에 기고가 되었고 그다음 40분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LFG의 준비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게 한 8, 9만 개 찍혀 있었던 비트코인이 313개, 또 BNB, 아발란체, UST, 루나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글을 보자마자 UST의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루나도 같이 조금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여기서 들어가냐면, 비트코인이 9만 개에서 지금 300개 남은 것은 결국에는 가격 복구를 하다가 실패를 했구나. 비트코인에서 UST로 바꾸다가 결국에는 이제 손실도리가 없구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UST의 가격도 떨어졌고 루나도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자, 해당 이슈는 BUSD, 바이낸스 USD로 UST나 루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이슈가 사실 어떻게 보면 루나사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전체판을 흔들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 인사들이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도 루나사의 UST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된다라는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너네 지갑에서 최하위에 99.6% 그러니까 최고 부자들 제외하고 얘네들 보상해주면은 잘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LFG의 지갑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사실 너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자, 해당 문제가 정말 비트코인의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UST의 문제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하면 뭐가 있죠? USDT, USDC 이런 것들도 정부나 규제 기관에서 건들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이 좀 막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의사가 있는지 규제 기관으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그것도 앞으로는 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태도가 망했다, 뭐 서클사의 USDC가 망했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런 이슈가 있구나. 앞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닥쳤을 때 내가 조심을 해야 될지 딱 이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이더리움의 일봉입니다. 이더리움의 테더 일봉을 보게 되면은 딱 여기까지 진행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분이 뭐 3,0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10%, 뭐 저가서부터는 15% 반등을 줬다가 다시 일봉상 저점 뚫고 현재는 조정 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DCB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정분이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나 큰 그림에 의해서는 하락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또 이더리움의 원화 차트는 더 안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등량도 그렇게 크게 관찰이 되지 않았지만 조정부는 이 테더의 모습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반등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반등 끝나고 조정을 주는 것인가? 이런 단기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포인트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저는 그냥 데드캣 바운드로 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냥 반등세고 그냥 어차피 최후에는 그냥 저가를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량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면은 지금 수준에서부터 30%가 올라야 되고요. 이 30%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저는 제 생각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또 이런 단기적인 시선에는 어떤 작용을 받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의 하락분 대비해서 상승분이 관찰된 다음에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조정 있죠. 이것도 제가 체크해 보면은 한 1에서 2% 사이일 것 같은데, 네, 이 조정분을 보면서 지금 비트코인도 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빠졌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게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증시를 따라갔다. 나스닥이 2% 정도 빠질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배수 이상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기적과 장기적인 차트 상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비트코인 주봉 상태를 보게 되면은 6개의 음봉이 확정이 되었다. 또 1개의 음봉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D10이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주봉상 보게 되면은 약간 밑꼬리를 채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승이 일어날 때는 저가를 올리고 고점도 올리는 차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락의 형태는 그와 반대로 저점 내리고 고점을 내리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큰 추세는 그냥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또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뭐 월봉 형태로 보게 되면은 또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월봉상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 저점 등이 찍히게 될 거예요. 정말 중기적인 포인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면은 이거 양봉되는 거 기다리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시기상을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 따른 월봉 차트를 봤을 때인데요. 네, 이 월봉 차트에서 민감도가 높은 놈은 5일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민감도가 낮고 후행성으로 따라오는 놈은 20일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 형태에서 뭐가 드러나고 있느냐? 뭐 당연히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 데드크로스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패턴상을 보게 되면은 17, 18년도의 차트죠. 17, 18년도의 차트상 월봉상 데드크로스가 나온 직후에 1개월 내에 이 차트가 저점을 보러 갔고요. 그리고 13, 14년도에는 5일선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직후에 2개월 내에 이렇게 저가가 드러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난 과거에 말씀드린 시점으로부터 1, 2개월 내에 이런 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약 2주 정도 지났고 그렇게 되면은 좀 빠른 시기에 나온다면은 2주 뒤에 나올 수 있다는 말에 해당하고요. 좀 느리다는 말은 2개월 내, 즉 6월 말에 나온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격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외 유튜버들이 20K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걸 가져왔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그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3, 14년도에 이 한 번 높여진 고점은 17, 18년도에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고점은 1100달러, 저는 3300달러, 약 3배수 이상에서 지지가 나온 것을 보고 또 여기서 패턴적으로 3배수를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냥 고점을 지켜준다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중요 매물대에 해당하니까요. 정말 보수적으로 보면은 14,000달러, 그러니까 종가랑 여기 고점하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깨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접근을 했고요. 그 면에 있어서 2만 달러 정도 이 부분을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과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형태에 따라서는 픽스가 됐으니까 거의 변경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즉 좀 깨지 않는 이상은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번 상승을 보고 난 저점에서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노릴 것이다 라고 봤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NFT 코인들은 그 중에서 상승량이 좋았었죠.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물려서 만약에 손절이 안 나온다면은 정말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인데 우상향이 크게 진행되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손절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주우면 돼요. 손절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자제하면서 인내심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 영상에 대해서 이 상승이 나왔다고 무슨 조정이냐, 조정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상태 그리고 지금 생각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현금 들고 있다가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디가 지지하고 어디서 반등이 나오고 그 단기적인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아는 선에서 시그널은 나왔고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해석한 대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수익률도 내가 정말 지켰다가 큰 수익을 보게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뭐 도미넌스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좀 올라와서 나 이 알트분을 먹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이번 달 매매 또 6월 달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